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명제 P이면 Q이다를 우리가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P 화살표 Q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용어도 배웠죠. 요 앞에 있는 조건 P는 바로 가정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뒤에 있는 조건은 결론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또 이 명제가 언제 참일지 거짓일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었는데 그거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통해서만 알아볼 수가 있었죠. 각각 P와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했을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그때 명제가 참이 됐었고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으면 그때 명제가 거짓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P이면 Q이다 명제에서 조금 더 나아가 P와 Q의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각각 P, Q에 대한 부정, 조건의 부정을 사용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명제가 있네요.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바로 얘를 맨 처음 주어진 P와 P이면 Q이다. 꼴이라고 줄게요. 그럼 뭐가 P예요? x는 2가 바로 조건 P가 될 거고 x제곱은 4가 조건 Q가 되겠죠. 자,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요. 아까 PQ 위치 바꿔보라고 했으니까 위치 한번 바꿔볼게요. 즉, P 자리에는 Q를 넣고 원래 Q 자리엔 P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PQ의 위치를 바꿔보았습니다. 그럼 이 명제는 어떻게 바뀔까요? X제곱은 4가 먼저 오면 되겠죠. X제곱이 4이면 그 다음에 X는 2이다. 이렇게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부정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각각을 부정을 해볼까요? not Q에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쓸 때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X제곱은 4가 Q니까 not Q는 X제곱이 4가 아니면 반대로 P도 부정을 해주시면 X는 2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검은색으로 쓰여진 부분도 우리가 새로운 명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참 거짓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참거짓은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뭐이면 뭐이다 꼴이기 때문에 각각의 진리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이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분집합의 순서가 중요했잖아요. 부분집합이 되는 애가 바로 조건에 대한 부분집합이었고요. 더 큰 애가 이제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이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조건이 지금 Q잖아요. Q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진리집합이 이제 대문자 Q가 될 거고요. 얘는 지금 P이기 때문에 진리집합이 P가 되겠죠. 즉 Q가 P의 부분집합이 될 때가 위에 있는 이 문장이 참이 될 거고 부분집합이 되지 않으면 거짓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해주시면 되는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 원래 주어진 이 명제는 부분집합이 얘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생겼는가 이걸 따져봤어야 되는데 지금 Q와 P의 위치를 바꿔줬기 때문에 진리집합도 반대로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판별을 할 때는요.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때는 마찬가지로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과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not Q에 대한 진리집합이거든요. not Q의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어떻게 됐죠? Q의 여집합이었다. 그러면은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은 역시 P의 여집합이 되겠죠. 즉, 이 둘을 가지고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지 혹은 아닌지 이거를 판별하셔서 참인지 거짓인지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제를 지금 P와 Q의 위치를 바꾸거나 부정을 생각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므로써 그 명제도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건데요. 어떤 새로운 용어냐? 지금 Q와 P의 위치를 바꿔서 썼죠. 이거를 원래 있던 P면 Q이다의 역이라고 말을 할 거고요. 이렇게 생긴 부정도 하고 위치 먼저 바꾸고 부정도 각각 해준 이 애는 원래 P면 Q이다 명제의 대우라고 부를 겁니다. 역과 대우는 이름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지금까지 내용을 교과서로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요. 교과서 191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그림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가 바로 원래 있던 P이면 Q이다의 역이라고 부를 거고요. Q이면 P이다 꼴에서 각각의 부정을 붙인 not Q이면 not P이다 라는 명제를 앞으로는 P이면 Q이다의 대우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이제 이름이니까 그냥 외우셔야 되는데 이름을 외우는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역이라는 말 언제 씁니까? 역방향 혹은 역전하다 이럴 때 역이라는 의미가 뭐죠? 반대되다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원래 주어진 P이면 Q이다의 화살표를 반대로 하면 Q이면 P이다가 되거든요. 그렇게 반대로 하다, 역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역의 의미를 잘 기억해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Q이면 P이다가 원래 주어진 P이면 Q이다의 역이구나 라는 걸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낙Q이면 낙P이다를 대우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자, 대우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 흔하게 쓰진 않지만 대우를 이룬다 해가지고 거기서의 대우의 뜻이 뭐냐면 한 쌍을 이룬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많이 쓰진 않지만 실제로도 일상생활에서 대우를 이룬다, 한 쌍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가 결국에는 원래 주어졌던 P이면 Q이다랑 not Q이면 not P다랑 뭔가 한 쌍을 이룬다는 건데 그 한 쌍을 이루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수업의 후반부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일단은 그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역과 대우라는 이름을 아시고 한번 그림 좀 봐볼까요? 이게 원래 주어진 명제죠? P이면 Q이다. 얘를 역을 계산해보면 뭐다? 순서 바꾼 Q이면 P이다고. 그 다음에 대우는 뭐였습니까? 대우는 순서 바꾸고 각각을 부정해야 돼요. 순서도 바꾸고 각각을 부정해야 됩니다. not Q이면 not P이다가 바로 대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출발을 해볼까요? 여기가 원래 명제라고 했으면은 역은 어떻게 돼요? Q, P 순서 바꾸는 거니까 P면 Q이다로 바꿀 거고 얘 대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대우는 어떻게 구한다? 순서를 바꾼 다음에 그 각각을 각각을 부정해 주시면 된다고 했죠. 역이 아니라. 그럼 순서부터 바꾸면 이거고 각각을 부정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얘가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얘가 원래 주어진 Q이면 P이다의 대우 관계가 되겠다. 그럼 여기서 또 출발한다고 하면 얘의 역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얘의 역은 순서만 바꾼 거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이런 식으로 이 둘은 또 역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대우든 역이든 어디서 출발한지에 따라서 역과 대우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역은 뭐라고요? 쉽게 말해서 화살표를 바꾼다. 아니면 가정과 결론을 바꾼다. 위치를 바꾼다. P와 Q의 위치를 바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우는 뭐다? 위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 각각을 부정하면 된다고요. 가정과 결론, P와 Q의 위치를 바꾸고 각각을 부정하시면 된다고요.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각각을 먼저 부정한 다음에 위치 바꾸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럼 이거를 잘 기억해 보시면서 한번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중간쯤에 예제 2번이 있는데요. 주어진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 참 거짓을 판별해 보라고 했네요.
일단은 역과 대우를 말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말을 해볼게요. 우리 앞에 주어진 얘가 조건 P가 될 거고 뒤에 주어진 얘가 결론 Q가 되겠죠. P이면 Q이다 꼴이고 역은 일단 조건과 결론의 순서를 바꾸는 거니까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X는 1이다. 이런 식으로 P와 Q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대우 살펴보겠습니다. 대우는 바꾼 상태에서 부정을 해야 돼요. 각각을 부정. 얘의 부정은 뭐죠? 우리 연습했죠? 부정할 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의 부정은 반대죠? 1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이렇게 역과 대우를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고짓을 판별을 해야죠. 모이면 모이다,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런 꼴의 명제는 항상 진리집합을 비교해 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주어진 원래 명제부터 진리집합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여기 있는 조건 P에 대한, 가정 P에 대한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하면은 X의 범위가 이제 전체 집합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집합을 실수 전체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럼 1보다 작은 실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Q에 대한 진리집합도 대문자 Q로 나타내면 자,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거는 X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1보다는 작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집합 두 개를 구해놓고 역과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주어진 지금 얘는 원래 결론이었지만 지금 조건 자리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과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이 포함관계가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는지 아닌지 요거를 판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PQ를 구해놨으니까 판별이 되시죠? 자, 혹시 판별이 안 되면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훨씬 쉬우니까 P부터 나타내면 1보다 작다니까 뻥 뚫려서 왼쪽이 바로 이 부분이 P고요. 그 다음에 Q 부분은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과 1까지이기 때문에 결국에 Q가 P에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Q가 P의 부분집합임을 알 수가 있고요.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 역은 참이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Q의 여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요? Q, 원래 주어진 조건 Q의 부정이기 때문에 진리집합끼리는 여집합의 관계를 갖는다고 했었죠.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주어진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의 여집합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분집합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것도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훨씬 이해가 잘 가겠죠. 일단 Q의 여집합은 칠하지 말고 칠하면 약간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Q의 여집합은 지금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포함하고 이 부분과 또 바깥 부분 1 포함하고 바깥 부분 바로 이 분홍색 부분이 Q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아까는 1 포함 안 했으니까 이번엔 1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얘가 바로 파란색이 P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어떻죠? 오히려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요. Q의 여집합은 이 부분도 있는데 P의 여집합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바로 뭘 고르면 되겠습니까? 얘를 고르면 되겠죠. 나머지는 지워주시고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우는 거짓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 만든 명제, 역과 대우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리집합의 관계를 비교해서 참거짓을 판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진리집합 데려올 때는 가정과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을 순서대로 데려오셔서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으니까 밑에 있는 문제 2번 한번 영상 멈춰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풀진 않고 2번, 3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은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2번부터 봅시다. x가 3의 배수다가 p일 거고 x는 9의 배수다가 이제 q가 되겠죠. p이면 q이다 꼴입니다.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2번부터 해볼까요? 일단 역을 쓰면은 조건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x가 9의 배수이면 x는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얘를 지금 부정하면 되니까 9의 배수가 아니면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참거짓을 판별하려면 진리집합을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p에 대한 진리의 집합, 대문자 p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 6, 9, 12 이런 식으로 갈 거고 9의 배수에 대한 q의 진리집합은 9, 1은 9, 9, 28, 9, 3, 27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랬을 때 x가 9의 배수, q와 x가 3의 배수, p의 부분집합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얘가 여기에 쏙 들어가는 게 지금 보이네요. 즉, q가 p 부분집합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역은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한번 대우도 봐볼까요? x가 q의 배수가 아니면이니까 q의 여집합이 진리집합으로 와야 될 거고요. x가 3의 배수가 아니다도 마찬가지로 p의 여집합이고 이들의 포함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x가 q의 배수가 아닌 것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게 지금 있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x가 q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건 지금 q를 여집합한 거기 때문에 뭐 1, 2, 3, 4, 5, 6, 7, 8, 9 하나 빼고 그 다음 10, 11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 p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p의 여집합은 1, 2, 3 빼고 4, 5, 6 빼고 7, 8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얘가 얘 부분집합이 되냐고요. 얘가 여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뭐가 문제죠? 이런 3 같은 애들은 q의 여집합엔 있지만 p의 여집합엔 지금 없단 말이에요. 3이. 즉, 요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는 거짓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은 여기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3번은 참 이거를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합집합 B는 B이다 라고 돼 있는데 얘를 소문자 P, 얘를 소문자 Q로 두고 각각에 대한 진리집합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진리집합을 쓰기가 참 애매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이런 집합관계는 엄청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건 어떻게 풀어주냐. 일단은 한번 역과 대우를 써볼게요. 자, 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서 바꾸는 거니까 A 합 B가 B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대우는요? 대우는 각각을 또 부정하셔야 되니까 A 합 B가 아니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말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판별하냐? 이거는 진리집합을 쓰기가 좀 애매해서 진짜로 생각을 직접적으로 해보셔야 될 텐데요. A 합집합 B가 B이면 과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냐를 물어본 건데 충분히 지금 추측이 되실 텐데요. 일단 A가 당연히 합집합한 거에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쵸? 이거는 어떤 A, B를 데려와도 항상 성립하는 규칙입니다. 근데 지금 A 합집합 B가 B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A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를 바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역에 해당하는 명제는 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우 봐볼까요? 합집합한 게 B가 아니래요. 자, 합집합한 게 B가 아니라는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이해가 잘 갈 텐데 합집합은 여기 전체 다 칠하는 건데 얘가 B랑 똑같지 않으려면 이쪽에 무언가 원소가 무조건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걔를 뭐 원소 X라고 해볼게요. 이래야지만 합집합한 게 B랑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이 원소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 원소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수는 없겠죠. 왜요? A에만 있고 B에는 없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소가 있기 때문에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대우는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제까지 연습을 해봤고요. 자, 여기서 한번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1번도 답을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역은 거짓이 나오고 대우는 참이 나옵니다. 지금 역과 대우에 대한 참거짓을 판별해 봤는데 원래 주어져 있던 명제에 참과 거짓을 판별해 볼까요? 1번부터요. A가 실수이고 1보다 크면 제곱한 건 1보다 크나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죠. 1보다 큰 거는 제곱해봤자 당연히 1보다 커지겠죠. 1보다 작아질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3의 배수면 무조건 9의 배수다. 맞나요? 예를 들어 3은 3의 배수인데 3은 9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x에 3만 넣어봐도 우리가 성립하지 않는 예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예시 이름은 뭐였죠? 발레였습니다. 발레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주어진 명제는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3번 A 합집합 B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합집합한 게 B냐라고 물어봤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A가 B에 쏙 들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합집합하면 당연히 B겠죠. 참입니다. 자, 결론만 놓고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뭐랑 뭐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뭐랑 뭐랑 한 쌍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보이시나요? 원래 명제랑 대우, 원래 명제랑 대우, 원래 명제랑 대우가 항상 참거짓이 일치하는 현상이 보입니다. 역에서는 그런 규칙성이 보이지 않지만 원래 명제와 대우만 비교해보면은 항상 참과 거짓이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아까 대우의 뜻 자체가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 기억나나요? 바로 이 의미에서 대우의 뜻을 상기시켜 주시면 되겠는데요. 왜 주어진 명제와 대우는 항상 참 거짓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와 대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방금 전에 봤던 우리 문제에서 결론을 내렸었죠. 명제와 대우는 항상 참과 거짓이 같은 것 같다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게 왜 진짜로 성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주어진 명제를 P이면 Q이다 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대우를 그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우는 어떻게 만들죠? 각각을 부정해서 역을 시키면 되죠. 각각을 부정해서 위치를 순서를 바꿔주시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바로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제가 참이려면 어떤 어떤 부분집합의 관계를 가져야 되냐면 각각 가정과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이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지만 원래 주어진 명제가 참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원래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왜 대우가 항상 참일 수밖에 없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래 문제가 참이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죠. 이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전체 집합을 놓고 봤을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Q가 더 크고 Q 안에 지금 P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우에 대한 진리집합을 생각해 볼 건데, not Q니까 Q의 여집합과 not P니까 P의 여집합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Q의 여집합은요, Q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색칠을 해보면은, 자,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도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P의 여집합은 P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P 빼고 다 칠해야겠죠. 그럼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Q의 여집합 노란색 부분이 연두색 부분 P의 여집합 안에 쏙 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지금 얘를 만족하면,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원래 Q가 더 크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Q의 여집합은 더 작아지니까 P의 여집합 안에 부분집합이 된다고요.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원래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도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게 되면은 이런 걸 제외한 P가 이런 식으로 있지 않고 P가 Q에 쏙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P가 있겠죠. 그러면은 Q의 여집합도 여전히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주어진 명제와 대우의 참 거짓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교과서로 정리를 해볼까요? 교과서 192쪽 중간쯤에 네모 박스가 있는데요. 봅시다. 원래 주어진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뭐라고요?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일 수밖에 없고요. 원래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즉 어떤 얘기라고요? 명제와 대우에 뭐가 일치한다? 참과 거짓이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사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3번입니다. 명제가 P이면 Q이다 걸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명제가 참일 때 A를 구하라고 했네요. 근데 조건을 자세히 보니까 2차 방정식인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0이 아닐 때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를 참이라고 보여야 돼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는 x값들은 너무 많아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2개밖에 없으니까 만족하지 않는 애들은 너무 많거든요. 즉 진리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원소들 전부에 대해서 1이 아님을 보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명제를 그대로 보이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것과 대우가 참임을 보이는 것이 같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 명제의 대우가 참임을 보여도 충분히 원래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대우가 참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대우를 써야 되는데 대우는 순서를 바꾸면서 각각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not Q가 와야 되겠죠. not Q. 얘가 얘의 부정. 즉 x는 마이너스 1, 2다가 와야겠죠. x 마이너스 1은 0, 2이면 이렇게 와야겠죠. 그 다음 나피가 와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0, 2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적은 이 대우가 참임을 보임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수가 있겠고 그때에 맞는 a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조금 잘못 말했네요. 원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가 당연히 참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걸 성립하는 A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대우가 참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인 명제입니다. 즉 x가 1이면은 이 2차 방정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x가 1일 때 이 2차 방정식이 성립한다? 이 2차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건 해라는 얘기거든요. 즉 1이 이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끝날 얘기죠. 이거는 뭐 그 중학교 때 문제가 되겠죠. 1 대입하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3이 0이기 때문에 아 a는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주어진 명제 자체는 복잡했으나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우리는 대우가 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우로 바꿔줘서 비교적 간단한 명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제의 역과 대우가 뭔지 알아봤고 원래 주어진 명제와 대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더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192쪽 맨 밑에 생각과 표현인데요. 지금 오늘 한 내용을 다 이해해도 요렇게 물어보면 또 헷갈리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한번 잠깐 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인이가 한 주장이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뒤집어 보아야 하는 카드가 무엇인지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가인이의 주장부터 읽어볼까요? 자, 동물, 한 면에 동물이 그려져 있으면 다른 면에는 홀수가 적혀 있구나. 자, 즉 동물이 그려져 있으면 다른 면에는 홀수가 그려져 있구나. 바로 P이면 Q이다 꼴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그려져 있으면 뒤집으면 홀수구나. 그럼 이 주장이 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뒤집으면 되겠어요? 아, 여기 동물이 있는 이 기린을 뒤집어 봐서 정말 홀수가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참인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 한 장만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명제와 대우 사이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이 명제를 원래 주어진 명제라고 두고 대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홀수가 아니면 동물의 그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홀수가 아니라는 건 우리는 짝수니까 짝수이면은 짝수를 뒤집으면 동물 그림이 아니다 라고 대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즉 우리는 대우가 참임을 보여도 원래 가인이가 주장했던 주장이 참임을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우를 확인해 봐도 원래 주장이 옳은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우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될까요? 짝수인데 뒤집으면 동물이 아니다를 확인해야 되니까 짝수인 바로 이 카드를 뒤집은 면에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음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뒤집어 봤자 원래 가인이의 주장이 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가인이의 주장이 참인지 알아보려면 원래 명제를 나타내는 동물을 뒤집으면 홀수냐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린 모양의 카드와 대우인 짝수를 뒤집으면 동물이 안 그려져 있냐 짝수가 그려진 4가 그려진 이 두 가지 카드를 뒤집어 봐야지만 가인이의 주장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P면 Q이다 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